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주요 학과 분석 콘텐츠 시리즈의 네 번째로 인문계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지원하는 전공인 경영 관련 전공에 대한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팀장은 오늘의 콘텐츠를 크게 첫 번째는 일반 경영학과를 제외하고 호텔 경영학과 등 경영학과에서 파생되거나 타 분야와 경영이 융합한 전공들, 두 번째로 경영 관련 전공이 입결, 세 번째로 일반 경영학과에서 다루는 하위 분야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석소장님께서 경영학과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해 주셨던지라 이번 콘텐츠와 함께 해당 콘텐츠 역시 읽어보시면 경영학과 입시 준비 및 경영학과를 이해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 자료는 오늘의 주제인 경영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주요 대학 전공 모음입니다. 경영 관련 전공의 경우 인문계열, 요즘에는 자연계열 학생들까지도 지망하고 있는 인문계열 최대 선발 전공인 만큼 경영학과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수험생들은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콘텐츠를 시작하며 말씀을 드렸듯 오늘은 경영학과에서 파생되거나 경영학과 융합된 경영정보학과, 호텔 경영학과 등 여러 전공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텔 경영학과 및 관광 경영학과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경희대학교 호스피털리티 경영학과 및 세종대학교 호텔관광 외식 경영학부가 있고,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 외식학부 르꼬르동 블루 외식 경영 전공이나 가천대학교 관광 경영학과도 있는데, 호텔 경영학과 등 관광 경영학과 등 호텔 산업 및 관광 분야에 특화된 경영을 배운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경영에 대한 내용은 배우지만 호텔 경영론, 호스피털리티 경영 정보 시스템처럼 확실히 호텔 및 관광의 색채가 강한 과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보편적인 경영보다는 호텔이 경영이든 재경을 관리하든 케이터링이나 이벤트를 관리하든 카지노 산업에 관심이 있든 간에 호스피털리티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생활기록부에서 보이고, 또 이를 실제로 희망하는 학생이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경영학과입니다. 기술경영학과라는 명칭을 쓰는 학과는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가 유일하며, 기술경영을 영어로 하면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로 기술을 경영에 응용하는 능력을 배우는 학과라 볼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고 기업이 전략적 측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기업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처럼 기술적 역량을 경영 혁신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 전략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어떤 기술이 가치를 낳을지 판단하여 기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기술을 분해하여 기술 구성도를 작성하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기술 로드맵을 작성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기업에서 중요한 자원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R&D 분야부터 시작해서 기술 사업화 단계까지 기술 전반 프로세스에 대해 관리하는 방법을 주로 배우기에 특정 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기술경영학과 지원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최근 이 팀장이 여러 콘텐츠로 다루었던 반도체든 생명공학이든 간에 결국 기술이 핵심이니 경영인도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겠죠. 다만 기술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기술을 통해 어떻게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입니다. 일반 경영학과의 차이점은 경영학이 여러 분야 중 기술이 접목된 기술 경영만을 다루어서 기술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점, 산업공학과의 차이점은 산업공학과가 공학적 마인드가 기반이 된다면 기술경영학과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강대학교 등 학부에는 따로 기술경영학과가 없지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으니 일반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더라도 기술경영 분야에 대한 목표를 잡으셔도 좋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산업경영학과입니다. 학과명에서도 알 수 있듯 보건의료 조직에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는 방안을 다루는 학과입니다. 병원이라 하면 생명을 지키는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지만 병원이라는 조직 역시 이윤을 창출해야 굴러갈 수 있는 조직이며,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수많은 전문 인력, 국가의 첨단 의료 장비나 병원 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라는 분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병원이 재무관리, 마케팅, 인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겠죠. 혹시나 저학년 때 별 생각 없이 메디컬 및 의료 쪽 진로를 생활기록부에 넣어두었다 경영학과로 돌리려고 하는 경우 꼭 의료 경영으로 최종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료 경영을 의료에서 경영으로 비교과를 전환하는 데 징검다리로 써보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가상으로 병원을 설립하든 특정 보건의료 조직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 중에서 의료경영 관련 전공을 운영하는 대학은 가천대학교 의료산업경영학과 뿐이며, 대개 지방사립대학에 소재한 의료경영학과가 대다수이니 수도권 주요 대학을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의료경영 관련 목표를 잡고자 한다면 다소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의료경영학과라고 해서 모두 의료산업 및 의료경영과 관련된 분야만을 배우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따라 보건관리학과처럼 업무관리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학과도 있으니 직접 커리큘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영정보학과입니다. 경영정보학은 IT 기술을 적용하여 비즈니스를 혁신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분석,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관련 비교과가 있는 학생들이 해당 학과에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학과와의 차이점은 IT 기술이 더 강조되어 인문계열이 공대 학과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점이며, 컴퓨터공학과와의 차이점은 컴퓨터공학과는 코딩 및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기술 자체에 더 집중한다는
한다면 경영정보학과는 역시나 비즈니스 마인드를 기반으로 하여 경영 데이터의 고유 특성까지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앞선 기술 경영학과와의 차이점은 기술 경영학과는 여러 기술을 이해해 어떤 기술이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지, 기업이 이윤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면 경영정보학과는 최신 IT 기술을 경영에 창조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학과로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가 있는데 AI 빅데이터 역량을 경영에 활용하는 학과입니다. 국민대학교는 경영학부 경영학 전공, 경영학부 글로벌 경영 전공, 경영정보학부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국민대학교 지원을 염두에 두시는 수험생들께서는 각 학과 간 차이점을 잘 인지하셔서 여러분이 생활기록부 진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전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경영학과 및 국제경영학과입니다. 글로벌 경영 및 국제경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발생하는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의미하며 교육과정이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국제금융론, 국제마케팅 커뮤니케이션론 등 국제시장과 관련한 내용을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일반 경영학과보다 글로벌 역량을 살리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글로벌 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도 좋고 국내 기업 및 여러분께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도 좋겠죠. 해외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예를 들면 문화 차이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나 정치적 갈등 상황에 대한 내용을 탐구하셔도 좋고 국제화 전략, 멀티 도메스틱 전략, 글로벌 전략, 초국적 전략 등 글로벌 경영 전략 또한 하나의 비교과 소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단일 학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자면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 경영학과는 학과명에 경영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영학과와는 다르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과정 시간에 가정의 재무설계 활동을 경험해 보신 학생들도 있으실 텐데 이처럼 가계 재무설계나 소비자 정책 정도를 다루는 것이 그나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가족 경제 및 소비자, 가정의 경영 및 운영, 가족 상담 및 복지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아동가족학과, 소비자학과와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파이낸스 경영학과는 경영이 여러 분야 중 재무 및 금융 쪽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이수하는 학과로 해당 분야의 진로 목표가 뚜렷하다거나 금융권 진출을 희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학과명에 미래, 벤처, 평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경우 모집 전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자 또는 만학도 전형으로 현직자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과일 가능성이 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러한 경영 관련 전공들의 2025학년도 전형 및 2023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아무래도 문과 최대 인기 전공인 경영학과라 경영학과가 인문계열 중에서 보통 입결이 최상단에 가깝게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서 입결이 1.5등급 근방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3합 6에 해당했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영향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은 2024학년도에서 2025학년도로 넘어오면서 단계형 면접형 전형에서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이 2합 4로 사실상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영향력이 미약한 수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는 면접에서도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재시문 면접이 부담스러워서 지원하기를 주저했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학생들이 2025학년도부터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을 쓰게 되면서 인기 모집 단위인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입결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부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전공은 1.4등급 정도의 입결입니다. 서강대학교야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그렇다 치고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전공은 2023학년도에 똑같은 3합 6이었는데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보다 입결이 높게 잡힌 모습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2022학년도에 신설되었는데 2022학년도에 교육학과보다 낮게 경영학 전공이 입결이 잡혀서 2023학년도에 보다 입결이 높아진 영향도 있고 탐구 영역 성적 반영 시 상위 한 과목과 두 과목 평균의 차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 전공의 경우 당시 경영학 전공보다 1등급 높은 3합 5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1.7등급에서 2등급 정도의 학생들도 합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역시 명목상으로는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전 과목의 성취도, 이조 현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완전한 교과 100% 전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중경외시 라인에서는 1점대 중후반이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고 있으며 건동홍 라인에서는 1점대 후반에서 2.0등급 전후, 국숭세단 라인에서도 2등급 초반이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다고 일반화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의 경우 입결이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지방 거점 공립대학교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는 2.3등급 정도의 입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역시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이 1.2등급 전후로 입결이 가장 높습니다. 경영학과가 인기가 많은 모집 단위라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지원해서 입결 라인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 전공의 입결은 3.0등급인데 그 이유는 글로벌 경영학 전공이라 외국
그리고 국제고 학생들이 준수한 비교과를 바탕으로 많이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또 경희대학교 호스피털리티 경영학과가 일반 경영학과보다 입결이 낮은 것은 서류 적합도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하며 호텔 경영만을 노리고 3년간 생활기록부를 준비해둔 학생이 절대적인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이 경영 생기부 베이스에서 누가 더 호스피털리티 산업 및 경영에 대한 비교과를 잘 끌어서 진로 목표를 잘 만들어내냐의 싸움인 만큼 경영과 함께 조금 이 호스피털리티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비슷한 전공에 지원하신 수험생들께서는 면접을 치열하게 준비하시면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경영학의 분야가 마케팅이고 실제로 마케팅에 초점을 맞춘 비교과로 경영학과를 지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영학의 하위 분야가 상당히 다양한 만큼 마지막으로 몇 가지 경영학의 세부 분야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니 경영학과를 지망하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마케팅뿐 아니라 다양한 지향점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에는 세부적으로 우선 재무관리 영역이 있으며 재무학이란 국가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이 조달, 관리, 운용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크게 기업 입장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배분하기 위한 기업 금융론과 투자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다루는 투자론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영역으로 회계는 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공인회계사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계가 기업이 재무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면 재무는 이 회계를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재무 의사결정에 활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친숙하실 마케팅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소비자에게 유통하기까지 일련의 과정 그리고 고객관계를 관리하는 경영활동에 해당합니다. 보통 다양한 마케팅 이론을 탐구하시곤 하는데 마케팅 관련 다양한 이론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중 몇 가지 이론을 여러분이 축제 부스 운영이라거나 실제 활동에 적용해본 과정 그리고 그를 통해 깨닫게 된 점이나 보완점이 생활기록부에 들어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또 운영관리 영역은 기업이 운영과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한 이론을 중점적으로 배웁니다. 공급사슬 관리 등 물류 및 공급망 관리를 돕는다는 점에서 산업공학과와 겹치는 분야가 많은데 사실 산업공학 관련 전공에서 더 과학 기술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배워서 경영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비교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단일 목표로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조직 영역도 경영학의 하나의 전공 영역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들어왔는데 적합하지 않은 조직 문화로 인해 인재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손해가 막심하겠죠. 인적자원 관리는 크게 조직관리, 인사관리, 노사관계 관리로 구분되며 조직관리는 바람직한 조직구조의 설계, 인사관리는 조직 내 구성원의 관리, 노사관계 관리는 개인부터 시작해 노동조합 등 단체, 정부의 정책과 거시경제 영역을 다룹니다. 경영정보 시스템 분야는 이 팀장이 앞서 경영정보학과에 대해 설명한 사항을 읽어보시면 될 듯하고 이 6가지를 대체로 경영학의 주요 6기능으로 칭합니다. 경영학 6기능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이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기업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 파트도 있습니다. 경영학과의 이러한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왜 경영학과 진학을 희망한다면 수학 성적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지에 대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재무회계는 수를 다루는 분야이니 말할 것도 없고 경영정보 시스템 분야 그리고 최근 마케팅 분야에서도 IT,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학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연구하여 여태 빅데이터가 잘 접목되지 않았던 특정 분야 기업이 경영 혁신을 기하고 싶다 하는 등의 목표를 제시했을 때 의문스러운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학생의 수학 성적 및 수학적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질의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이를 커버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인 성적이 상승세도 아니고 결국 좋지 않다면 학생이 실제로 한 활동이 맞을지 생활기록부에 과대 서술된 것은 아닐지 신뢰성을 잃거나 면접까지 갈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치열하게 검증을 당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수학적 역량이 높을수록 경영학 분야에서 특히 최근 트렌드를 고려해서 목표를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팀장이 경영이 6가지 분야를 하나하나 다루기는 했는데 반드시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고 결국 경영학은 조직이 이윤 창출을 지향한다는 비즈니스적 마인드셋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경영 관련 전공을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